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 후보는 서로 자신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결국 계엄을 막지 못한 지난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고 지지층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과 겹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맞수가 못 된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후보로 해가지고 승산이 있다면 그러면은 제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뭐라도 할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동네 구의원 선거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치 경험 등을 볼 때 자신이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정광훈 씨를 염두에 둔 광장 세력과의 연대를 언급하고 광장 세력과도 함께 손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가 위험할 때는 의병을 일으키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도 고수했습니다. 인기 떨어지면 잘라낸다. 이런 것들은 정당의 원리에는 맞지 않는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도 오늘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보수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방명록에 제가 모신 첫 대통령이라며 뜻을 영원히 마음속에 새기고 간직하겠다고 썼습니다. 글씨를 정말 잘 쓰십니다. 저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잘 못 쓰는 사람이 돼가지고. 함께 일한 일화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때 조금 감기가 걸리셨었나 봐요, 대통령께서. 그러더니 그때 꼬리곰탕이었는데 꼬리곰탕을 이렇게 드시더니 정말 목이 시원하다. 정말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 편찮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선 이렇게 나오셨을까. 김 후보는 계엄 직후 국민께 사과하라는 야당 의원 질의에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사과하지 않았고 사죄합니다 하십시오. 시작! 한 예비 후보는 계엄 직전 회의에 참석해 내란 모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일화가 성공해도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엉망진창 국민의힘. 제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웃긴 단일화 소동국이라고 봅니다. 아니 일단은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단일화가 아무 의미가 없는 단일화예요. 아니, 왜냐하면 어차피 김문수 찍을 사람들이 한덕수 찍어. 그리고 한덕수 찍는 사람들이 김문수 찍어. 그렇죠. 단 한 사람도 빼고 더하지 않아요. 심지어 한덕수는 11일까지 단일화 약속대로 안 해주면 자기는 등록도 안 하겠대. 안 하겠대. 그러면 둘이 단일화 해가지고 단 한 표도 더해지지 않거든? 그럼 얘는 또 그만두겠대? 단일화를 왜 하는 거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난 진짜 모르겠거든? 네네네. 그런데 다들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사주팔자에 나오나 보지. 인간의 가장 추한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문수의 욕망과 한덕수의 욕망과 권성동, 권영세의 욕망이 마구마구 부딪히고 있습니다. 예. 김문수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까지만 들어놓으면 대선 후보는 내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문도 견딘 사람입니다. 네, 이건 껌입니다. 껌. 네. 자, 그리고 최악의 한덕수는 일생을 공짜로 살아와서 그런지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이후에 한덕수로 단일화가 되더라도 국민의힘 돈을 못 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그렇지. 없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그런 손해보는 일은 죽어도 하지 않겠다. 이것도 공짜. 라는 입장이고요. 예. 권성동이는 5월 11일 전에 김문수가 단일화하지 않으면 후보 교체도 강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김문수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는지 그 사이의 이야기를 잠깐 좀 정리해 주시죠. 자, 초반 상황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5월 6일 날 국민의힘 지도부가 방침을 하나 밝히거든요. 8일과 9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10일과 11일 전당대회를 잇따라 개최해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조기에 매듭을 짓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경주에 있었거든요. 당에서 나를 강제로 끌어내리려 한다라고 반발을 하면서 대선 후보 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 이제 심리를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주에다가 상경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근데 그때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올라오니까 내려가다가 해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중간에 내려서 지금 총극을 빚었고요. 그리고 5월 6일 밤에 또 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문수 후보의 자택을 찾아갑니다. 이때 동행한 사람은 김기현, 박덕흠 의원. 네. 이 요날 저녁에 이제 의원총회를 마치고 서울 봉천동에 있는 김문수 후보 자택을 가거든요. 근데 이제 없어요. 불도 꺼져 있고.
김문수 후보한테 전화를 계속 겁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 도중에 김문수 후보가 다음 날 그러니까 5월 7일에 한덕수 후보와 회동하겠다라는 입장문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문에 대해서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늦었지만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인 단일화 로드맵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히거든요.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 입장을 내놓을 때 당원 대상의 단일화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중단할 것을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건 계속하겠다라는 저 입장을 그러니까 김문수 너는 안 돼. 안 된다는 걸 계속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상임 고문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김무성, 신경식, 신영균, 유준상, 유흥수 고문 이런 고문들인데 갑자기 단일화 될 때까지 당사에서 단식 농성을 하겠다고 실제로 단식 농성에 돌입을 했고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단식 농성에 돌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권성동은 단식이 아니라 그냥 입맛이 없는 거 아니야. 당신 뜻대로 안 되니까 입맛이 없겠지. 뭘 단식이야. 살도 좀 빼야 돼. 자, 초반 상황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밥을 먹을 자격도 없다고 먹을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막 가처분 신청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가처분 신청하고 지금 뭐 법적으로도 난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하고 한덕수가 식당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네. 만나기로 하는데 이 최악의 한덕수 김문수하고 만나기 1시간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해. 이게 진짜 최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은 한덕수가 다 연기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1시간 전에 만나기로 한 1시간 전에 나 이거 진짜 기자회견 딱 해갖고 11일까지 약속대로 나로 단일화 안 하면 나 후보 등록 안 해. 투정을 부립니다. 전 국민 투정 영상으로 보고 옵니다. 저는 한평생 권력과 무관하게 살아왔습니다. 저거 진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아니 협박이 먹히는 데가 있어. 권성동한테. 그 얘기하면 안 돼. 근데 김문수한테는 안 먹혀. 김문수 좋아하지. 김문수 좋지. 김문수는 그냥 편안하게 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 권성동한테 먹힌단 말이야. 권성동. 맞춤형 협박이에요. 압박이죠, 압박. 권성동. 자, 저분들이 사회 경험이나 짧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나이로 77세와 75세가 싸우는 겁니다 지금 저기서. 저자들이 다 윤석열 국무위원들이야. 근데 이제 와서 저 왜 또 싸우는 거야? 진짜 너무 웃깁니다. 김문수하고 한덕수. 근데 결국 이제 그 식당에서 만났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1시간 15분 비공개로 만났어. 근데 내용이 좀 궁금했거든. 이거 비공개니까. 근데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와 진짜 웃깁니다. 내용은 저희가 그대로 담았고요. 그냥 워딩만 저희가 나름대로 매불쇼 언어로 좀 각색을 했습니다. 김문수, 한덕수의 대화 내용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또 관등 성명 해야지. 김문수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입니다. 그러니까 곧 국민의힘 대선 후보 한덕수입니다. 곧 한덕수입니다. 네. 아니 한덕수 씨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싶었으면 총리직 사임하고 경선에 참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이 그때는 나라가 어려워서 사표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경선 끝나자마자 바로 딱 사표 냈죠. 지금은 나라가 좋잖아요. 단일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일화 문제는 국민의힘에 전부 맡겼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입니다. 당무 우선권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계속 반복했대. 이 얘기만 계속했대. 계속 이 얘기만 후보인데 1시간 15분 동안 미친 거 같아. 계속했대 이 얘기. 단일화 당시 어떻게 할 거냐 김문수가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당에 맡겼습니다. 그 당이 납니다. 이 얘기 1시간 15분 계속 징글징글. 아니 그리고 심지어 한덕수 후보는 지금 자기 당이 없어요. 당원 가입도 안 하고 무소속이야 지금. 당에 뭘 맡겨 자기 당이 없는데. 근데 남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안방 내놓으러 가는 거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양심 없지. 아니 한덕수 후보가 당비를 해봤습니까? 당원을 해봤습니까? 아무것도 쥐뿔도 없으면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안방 내놓으러 그러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짜증나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얘기하잖아. 나 경선 치르면서 기타금 3억 내놔. 3억. 홍준표 후보도 기타금 다 내놔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지금 한덕수가 자기가 했던 짓을 김문수한테 고스란히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즉시 임명해야 되잖아. 근데 즉시를 막 이상하게 몇 달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
김문수도 즉시 단일화 한다고 했잖아. 근데 그 즉시가 뭐 언젠데? 그 즉시가 요거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거야 본인이. 그 즉시에 당하고 있는 거야. 그 즉시의 의미는 김복형 재판관이 밝혀놓은 게 있어요. 예. 국정원에. 가서 인용하면 됩니다. 그거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예, 한덕수 어떻게 맛이 있어요? 예. 자, 김문수 후보는요 오늘 또 이제 오전에 기자회견을 가졌거든요. 예. 역시 후보 등록 마감일 5월 11일 이후에 단일화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김문수를 연호하겠다. 아니 정말 응원의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완전히 오늘 이제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행여나 그래 5월 11일 전에 단일화하자 할까봐 한다고 할까봐 조마조마했거든 내가. 그런데 5월 11일 이후에 하겠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김문수 나도 모르게 연호하게 됩니다. 응원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나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보시면 나도 모르게 연호하는 여러분을 발견할 겁니다. 네네. 영상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관등성명은 계속됩니다. 관등성명. 또 잠시 관등성. 제가 직면한 것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이었고 그 결정적 사실은 어젯밤 늦게 확인되었습니다. 단일화는 시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합시다.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합시다. 저 김문수는 당 지도부에 요구합니다.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십시오. 저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합니다. 저 김문수 정정당당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 말은 맞지. 싸울 줄 아는 후보입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지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문수. 처음부터 지지한 보람이 있다 내가 진짜. 야 멋져. 싸울 줄 알아요. 싸울 줄 알아. 예. 어떠한 굴복에도 어떤 저항에도 굴복하지 않고. 저항에도 굴복하지 않는 저항 정신.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저는 권성동, 권영세 이 두 쌍권이 정말 김문수 후보를 전 바보로 봤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기분 나쁜 문제인데 김문수 후보 욕망이 대단합니다. 인생에서 딱 한 번 대선 주자로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온 거거든요. 이 사람이 포기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정치를 오래 했잖아요. 네. 한덕수가 가장 아픈 점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한테 가장 불리한 안을 제안을 하면서 본인한테 판을 유리하게 짜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김문수 후보도 국민의힘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권성동, 권영세의 그 장난질, 그 아주 교활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한테는 좀 잘못 걸린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제일 잘못 사람을 걸렸어. 너무 잘못 봤어요. 너무 잘못 봤어. 네. 잘못 봤어요. 야, 근데 진짜 쌍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짜 최악 중에 맞아요. 최악이야. 이 사람들이 지난 대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지난 대선 때는 당 대표 보고 뭐라 까불지 그러고. 말라고 뭐라고 했었어. 그리고 후보 말 들어야 된다고. 그게 당무 우선권이에요. 그렇지. 그들이 얘기했던 게 당무 우선. 그러니까 얘네가 그때 당무 우선권을 제일 강조했던 인간들이야. 그렇죠. 김문수가 또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재밌습니다. 근데 그 아까 보니까 어젯밤에 뭐 공작하는 걸 내가 알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네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어떤 글이냐면 일단 정계 은퇴하고 지금 갔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내가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처음 경선에 돌입했을 때 국회의원 48명, 원외 당협위원장 70명의 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자기는 2차에서 무난히 과반을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무난히 이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을 해서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면서 탄핵 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을 때 자기는 처음에 의구심을 좀 들었지만 나중에는 한덕수 후보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를 떨어뜨리자는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산과 국힘 지도부가 공작을 벌여가지고 나를 제거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이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이제 와서 윤석열은 나라 망치고 이제 당도 망치고 있다. 용병 하나 잘못 들여 나라가 멍들고
당도 멍들고 있다. 오호 통제라라는 말은 이때 하는 말이다라고 매우 뒤늦게 이제 와서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 이제 와서 우리 거 다 노려놓고. 홍준표 이제 와서 내가 얘기했지 이 사람 다시 정치할 거라고. 다시 이제 슬슬 기어 나옵니다. 할 거예요. 예, 할 겁니다. 네. 잠정적 은퇴야. 그렇죠. 네. 네. 근데 아무튼 오늘 이제 김문수 후보가 강하게 이제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보란 듯이 김문수를 또 무시했습니다. 어. 김문수가 하지 말라고 한 것만 골라서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권성동이는 자기 당 후보잖아. 그 심지어 대통령 후보잖아. 근데 와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단어를 쓰는지 진짜 여러분 진짜 놀랄 거예요.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부터 당 주도의 단일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 TV토론과 양자 여론조사를 두 분 후보께 제안했고 토론이 성사되지 못한다 해도 여론조사는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알량한 오늘 아침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 번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지사 그리고 노동부 장관을 여기만 우리 당의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와 알량한 대통령 후보래. 자기 당 대선 후보. 아니 공선에서 그리고 올라오는 권성동은 지가 서열도 낮아요. 그럼, 어떻게 한참 저렇게 얘기를 낮지. 합니까? 당무선권을 지금 대통령 후보가 다 갖고 있고 그 밑에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고 그 다음이 권성동이에요. 근데 어떻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저렇게 합니까? 야,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정말. 몇 억 내가지고 20 겪어가면서 대선 후보가 됐는데 아니, 당원이 알량한- 뽑았잖아요. 당원이 당원이 뽑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저렇게 표현합니까? 와, 나 이거 진짜 너무 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속내는 있을 수 있는데 저렇게 하는 거 자체가 저게 가짜 보수라는 증거죠. 보수가 원래 위계 질서를 또 중시하잖아. 그런 것도 없고 당원들의 뭐 민주적 정당성은 애초에 이 사람들은 안중에 없었고 경력 체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김문수 퇴거불능 정과는 왜 얘기를 안 해? 김문수 정과 중에 퇴거불능죄가 있어요. 절대로 안 물러나는 사람이야. 원래는. 그게 있어요? 그럼. 아니 조금 전에 김문수 후보가 밝혔어요. 네. 그 국민의힘 당사에 있는 대통령 후보실에서 직무를 하겠다. 들어가겠다는 거 당사 안에. 아, 당사 안에. 네. 지금 들어갔다고는 하던데 1시 40분에 아. 그런 유선권으로 집무실에서 지금 들어갔구나. 네, 그러니까 당사에서. 절대로 안 나와 그 사람. 안 나오겠네 이제. 정말 태고부릉하겠네요. 아니 알바끼는 타고난 천재예요. 김문수는. 잘못 걸렸네. 그때 그 국회에서도 국무위원들 다 일어나라고 했을 때도 김문수 혼자 딱 앉아 있잖아요. 맞아, 혼자 앉아 있어요. 맞아요. 끝까지 앉아 있잖아요. 저 앉아 있는 걸 제일 잘하거든요. 알바끼 전문가. 절대 안 일어납니다. 권성동이 사람 하나 잘못 봤어요. 야, 진짜 그러니까 정말 잘못 걸렸네. 한덕수가 기자회견을 저렇게 했으면 안 돼. 그냥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만 계속 했어야지. 저도 국힘 가고 싶습니다. 와, 진짜 걸려도 제일 잘못 걸렸네. 이번에 점괘가 정말 잘못 나온 거예요. 와. 진짜 잘못. 점괘가 너무 잘못 나왔어요. 너무 잘못 나왔네. 다 팔자죠 뭐. 지팔자인데 뭐. 다 팔자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 정도까지 확인하고 이제 방송에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혹시 뭐 나온 게 있나요? 지금 하는 거로 봐서. 그럼 이제 가능하는 김문수 쪽에서는 그거 뭐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어. 그러면 5월 10일, 11일이 선관위 등록일인데 네.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직인이 찍힌 공천장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야 선관위에? 그 당, 선관위. 그래야 그 당 후보로 등록이 되거든. 예. 근데 한덕수 후보로 등록을 해. 한덕수로 해버리면 땡이야. 해버려. 땡이야?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법원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뭐 가처분을 신청을 해. 네. 그러면 거의 김문수 후보가 100%의 가능성으로 이기거든. 네. 그러면 한덕수의 국민의힘 후보지가 무효화돼. 효력이 없어. 그럼 기호 2번 후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져. 등록 기간은 지나버렸잖아 네. 이미. 아니 그래도 한 명 있어야 재밌지. 한 명 있어야지. 그래 없는 건 좀 아, 뭐야 재미없게. 우리가 1번 날릴까봐 걱정했는데 2번이 없어지는 상황이 2번이 없어져. 아니 근데 요렇게 될 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김문수 쪽에서 법률 조치 세게 들어가면 뭐 임시지위 가처분 뭐 이런 거를 해서라도 아마 그 등록 기간 내에 본인이 그냥 등록을 강행하는 방법도 한번 좀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옥새 직인 없이 등록을 그러니까 어떻게 가처분 법원에다가 한번 좀 신청을 해서 아니 본인의 김문수는 충분히 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기대를 할 방안들을 거예요. 검토해보고 있을 거예요. 이기거나 말거나. 우리 재미에 관한 문제가 걸려 있어요. 재밌는 건 있어야지. 재미가 얼마나라도 있어요. 재밌는 거는. 아니 시청률이 걸려 있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은 이거 너무 또 대놓고 불법을 지금 하고 저지르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국민의힘 당 홍보국 인사가 자기 당도 아닌 한덕수 관련한 촬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다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게 문건도 공개가 되지 않았나요? 네, 문건. 이게 2025년 5월 5일 일정이라는 제목에 이를테면 뭐 그날 여러 가지 일정 등이 이제 정리가 돼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요. 비공개로 진행이 됐다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촬영 일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김문수 후보잖아요. 예. 근데 한덕수가 국민의힘 후보 자격으로 촬영을 하는 것처럼 적혀 있어요. 야. 그래서 이거를 야. 국민의힘 홍보국 인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제88조 위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거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이 보면은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할 수 없다라고 그렇죠.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 요건 명확한 불법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불법을 저지르면서 선거운동 비용을 나중에 보전받을 수 있어요? 못 봤죠.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기는 진짜. 아니 그리고 명백하잖아. 그날 손학규 전 대표하고 밥 먹은 사람은 한덕수 후보거든. 그러니까. 그 일정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국힘 일정에. 근데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등장 이후에 한 3년 동안 무슨 절차나 이런 거는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아. 이거 원칙이고 뭐고 이런 거는 그냥 없어 그냥 짜놓은 대로 가는 거예요. 짜놓은 대로. 근데 원래 짜놓은 게 경선을 해서 경선에서 김문수를 만들고 그거는 김문수는 양보하고 한덕수가 국힘 후보로 출마하는 게 짜놓은 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안 돌아가니까 지금 이런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는 거지. 근데 문제는 한덕수 후보는 제가 보기에 5월 11일까지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기 돈 3억 내고 등록할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3억을 또 내야 돼요? 아니 그럼 무소속이면 자기 돈으로 내야죠.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11일까지 아니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등록하는 거. 그건 안 한다고 아까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돈 3억 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안 하고. 야, 이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이것도 이제 나중에 돈 다 뱉어내야 됩니다. 네, 근데 요거- 저자들은 내란 DNA가 몸에 지금 박혀 있어가지고 윤석열 내란 때도 절차 다 무시했잖아요. 뭐 국무회의고, 뭐고 개헌법이고 맞습니다. 똑같은 거지. 뭐 당원이고, 당규고 그냥 다 필요 없고 자기들 욕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이에나, 하이에나 너무 고급스러운 표현이고 바퀴벌레, 바퀴벌레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동안에는 뭐 불법을 저질러도 절차를 다 무시해도 자신들 뒤에 윤석열 형이 그거를 다 무마해 주니까 됐는데 지금은 윤석열 형이 없잖아. 그런데도 했던 버릇이 있으니까 똑같이 한 거야. 고치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달이 나는 겁니다. 이 사달이 정리가 안 돼.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윤석열이 있으니까 김문수는 그냥 뭐 박살 정리가 됐지. 근데 없는데 그냥 습관만 남아 있으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이거 정말 큰일 났어요. 대선의 날짜는 다가오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 이대로 그냥 어영부영 치르는 거예요, 대선을. 그러니까 진짜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는 못 나갈 가능성도 지금은 꽤 열려 있다. 아니 미칩니다, 미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뭐 김문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냐면 이거는 이제 좀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한 명도 없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이가 그 다 먹을 수 있죠. 먹을까봐. 흡수할까봐. 내가 그게 아주 짜증이 나는 거예요. 100% 선거비 보전 받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면. 와, 내가 그 꼴은 못 보겠다는 거야. 그건 또 안 되겠다 근데 진짜. 그래서 내가 그 그래서 얘기한 허은하 거야. 대표가 출마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걸 예상하고 아 미치겠는데. 이낙연도 가슴 떨리겠는데? 야 이낙연 침 흘리겠네. 이낙연 침 흘리겠어. 난가? 근데 나와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못 되는 게 저는 우리 킹문수 형님이 다 정리하실 것 같아요. 강단 있게. 문수 형님이? 김문수가 지금 당사부터 쳐들어왔잖아요. 다 이렇게 강단 있게 다 이제 그 팀장들 다 징계하고 다 정리하실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해당이 아니야 한두 지금. 개가 아니에요 지금. 당이 무슨 질서가 없어. 개판이에요 개판. 당무 우선권 가지고 다 정리. 김문수는 또 결정적 지지 기반인 자유통일당이 있습니다. 자유통일당 초대 대표 출신이야. 창당 주역이고 아버지도 보통 분이 아니야. 한때 일본 사람이었던 사람의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집안인데. 관훈 토론에서도 그럼 정광훈하고 연대하겠다. 그래요? 김문수가 얘기했어요. 광장 세력이라고 네, 표현했죠. 광장 세력과 네. 연대할 필요가 있다. 정광훈이 지금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고 있을까? 결정적 한 방을 지금 정광훈이 또 날렸어요. 알겠습니다.